제가 보니까 등산화 같은 바지를 입고 계셔서. 네.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일하기에 제일 좋으니까. 아, 저는 또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신발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거 신고 내가 멋부리고 이런 스타일 아니죠. 좀 딸리죠.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뭐 구두로 9년 동안 봤으면 보는 눈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제라고 해서 이게 와서 직접 사이즈도 측정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그렇죠. 봐요. 이제 착각하시는 게 먼저 하면 네. 보통 이제 어디 가면 발을 막 재주잖아요. 네. 발을 재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맞는 사이즈를. 아니, 그냥 쇼라 알죠. 전에 어떤 직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저 동네 7만원짜리 신발을 파는데도 그거 가지고 발을 재주더라. 네. 발 재주는 건 제 조카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발을 측정해서 만들 수 있는 데는 네. 그렇게 만드는 방식을 비스포크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채촌하잖아요. 네. 채촌하면 이런 나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발에 맞는. 근데 이 발은 안 만들죠, 이거는. 못 만들죠. 이거 만드는 돈이 얼만데. 아,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한 15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요. 또 다른 명품 브랜드는 뭐 최소 200만 원 이상이고. 제가 이제 가게를 볼 때 손님 오면 뭐 발 왜 안 주냐, 왜 안 해주냐 하면 손님은 발 재줄 수는 있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손님 가고 나면 그 데이터를 버린다고.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돈이 얼만데. 다 거짓말이죠. 제발 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건 패턴 오다. 패턴 오다가 먼저 하면, 만약에 이 신발을 신고 싶다. 매장 가서 손님 주문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30부터 예를 들면 95까지 저희가 피팅 사이즈를 만들어 놔요. 요 나스로 만들어진 신발을, 그러니까 30부터 95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발을 넣었을 때 발볼이나 발등이 좀 불편하다. 그런 거는 저희가 넓히거나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스트하게 이 나스를 만들어서 하는 건 힘들죠. 20만 원 돈 받고 하기에는.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발재주고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손님들한테 한상한 집에서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한 마케팅의 수단이지. 제가 또 싫어하는 말 중에 장인이란 말을 싫어해요. 구두 사이트 보면 장인이란 말 안 쓰는 데가 잘 없을 거예요. 난 다 딸내미가 장사하는 줄 알았어. 장모 놓고 다 장인이라 그러던 게. 왜 장인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네. 그게 훼손됐어요. 마케팅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인들은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뭐 장인이란 나이트를 저거 내세워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장사를 정직하게만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단어를 훼손시키면서 하지는 말아야지. 자본을 투입시켜서 쌤들 공임을 높여주고 장인이란 말을 들 정도로 네. 최저임금보다 못해요. 그 농장들 보면.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뭐 장인 그래요. 그러면 돈이 되면 젊은 사람들 다 들어왔죠. 들어와서 기술을 배우겠죠. 근데 봐도, 일하시는 쌤들 봐도, 야, 내가 한 30년, 40년 뒤에 저 임금 받고 일할 수 있겠나? 안 하죠, 당연히. 못하지, 그렇게는. 구두로 한 1,000만 원 번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 번다. 그러면 저번에도 배울 수 있겠지. 근데 쇠가 빠지게 해도 200만 원도 못 번다. 누가 배우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사명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결국은 이제 캐파가 좀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외국에서 조금 더 오빠가 들어와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조인성 씨가 예. 영화제 대표님 신발 신고 나왔더라고요. 예. 요 신발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23만 8천 원입니다. 23만 8천 원이 거의 이제 기본 가격이고, 그러니까 뭐 비싼 거는 뭐 3, 40만 원대, 아니면 저희가 좀 유니크한 것들은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죠. 아, 100만 원 넘어가요? 예. 혹시 그럼- 여기 있을까요? 그거는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주문이 들어와도 골치가 아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염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을 좀 높게 측정하는 측면도 있죠. 이런 것도 보면 가격이, 이것도 뭐 92만 8천 원 정도. 아, 그러니까 다 염색을 한 거죠, 제가. 이건 진짜 대표님이 다 염색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염색은 다 제가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얼마고, 이것도 제가 염색한 것도. 이것도 92만 8천 원. 근데 안 나가요. 이 신발이면 솔직히 뭐 다른 외부 브랜드 사 예를 들면 신발을 벌었을 때 이 로고.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구찌냐, 에르메스냐. 이게 중요한 거지. 손 신발이 뭐야, 이거. 이 가격 주고 사지는 않겠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제 이제 신조가 세상은 미친놈이 바뀐다. 아,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이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난 다르다, 니들하고. 어. 시중에 있는 브랜드하고 다르다. 니 다르면 보여도 니가 뭐가 다르냐. 우리 신발 정말 독특해요. 뭐 독특해? 뭐 유니크해요? 뭐가 유니크해? 다른데 못해요. 다른 할 수 있어요. 안 하거나 못해요. 돈 안 되고 일단. 돈 안 되니까 안 되고. 또 하게 되면 코스트가 높아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우리 회사가 더 10년, 20년 더 지나서 역사가 더 깊어지면 판매될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아직까지는 좀 힘들죠. 근데 보여주기 위한. 우리 이런 거 한다. 돈 안 되더라도. 너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럼 얘기를 하지 마. 그럼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디자인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죠.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나 비엔즈나 이렇게 요즘 검색이 많이 되잖아요. 네. 보고 이쁘면, 네. 이런 거 좀 참고해 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구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만원짜리 신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브랜드는 보지는 않거든요.
딱 봤을 때 신발이 이쁘다. 그 색깔이 이쁘면, 이거 매치를 이렇게 해볼까? 근데 그게 신발이 비싸다, 브랜드가 있다, 없다의 느낌이 아니에요. 제 눈에 이뻐야 되는 거니까.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렇죠. 독학하신 거네요. 제가 9년 동안 계속 봤기 때문에. 보는 눈은 확실히 높아졌죠. 구두를 보는 눈은. 초반에는 정말 낮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서 디자인을 한 2명 정도 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에 대해서 크게 좀 딸리죠.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뭐 구두를 9년 동안 봤으면, 핀터레스트 보고 계속 봤으면 보는 눈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었던 좀 네.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알릴 것인가. 네. 이게 결국 마케팅이잖아요. 그만큼 신발이 재고가 좀 있었어요. 공장에. 신발을 뿌렸죠. 어디다가요? 뭐 그냥 인플루언서나 그때는 인스타도 없었으니까 네. 뭐 블로그나 이쪽에 카페나 이렇게 보고 네. 이제 이벤트 공고를 올려서 뿌렸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신발 한 커리를 팔기 위해서 100커리를 뿌렸다고. 그냥 맨날 가요. 돈 안 되는 일을 해야지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이. 일단 우리 제품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제조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마케팅이 50% 이상이에요. 제품이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걸 팔로가 없으면 보통 구동성들이 다들 망하고 열악한 이유가 유통을 못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신발을 뿌리고 신발 봐라. 그러니까 CCK 비슷한. 이게 통했는 거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연예인 협찬도 마찬가지고. 신발을 100개 가까이 밀었어요. 네. 썰벤트 가보면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이 신는 사실 신발들. 네.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친구가 이렇게 소개진 거고. 아, 일본에서도 대표님 신발이 많이 팔리나요? 그렇죠. 일본에서 저희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네, 일본 사람들이 네. 왜 대표님 신발을 많이 신을까요? 제품 자체가 이쁘니까. 이쁘니까. 이 친구들은 백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자주만 보고, 이쁘네? 사볼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손신박하면 일단 고정관념이 생겨버리잖아요. 어떤 이름에 대한 어떤 친숙함은 있지만, 억수로 하이 브랜드는 아니다. 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이 친구들은 손신바루니까. 이름이 이제 가지는 어떤 고정감이 세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손신발 한 이유는 조금 어렵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이름의 덕을 안 보는. 그러니까 애플 예를 들면 잡스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애플은 존스러운 이름인데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뜬 거고 또 기술력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좀 극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이제 스티브 잡스의 길을 가겠다. 그건 아니죠. 뭐 제가 뭐 스탠퍼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데 그 일본 친구들이 이제 선택해 준 건 자체는 고무적인 일이다. 수저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수지뿐만 아니고 일단 남을 속이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제 하는 얘기인데 남한테 인정받기는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남한테 인정받기는. 예. 근데 남한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해봐라. 인정받는 게 3-4배다. 이 포커스를 감정을 주기 위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야 인정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도화지에 호랑이 그림을 그리라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지 고양이라도 그린다. 뭐 신발을 파는 회사이긴 하지만 신발보다는 신뢰나 뭐 최선을 받는 회사면 좋겠어요. 그럼 아까 제 말씀 중에 이런 수제 산업 자체가 지금 하향 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공방 같은 거 차려서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또 런칭하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돈 안 되는 일을 해라. 그리고 답은 현장에 있어요. 눈에 느껴지만. 그 현장이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조카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삼촌 공장이 이렇게 더러운데 신발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백조, 오리들 한번 봐요.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그렇지만 발 밑에서는 진짜 쇠가 빠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근사한가만 봐요. 이 위에만 보는 거죠. 이 밑에는 안 보고. 근데 밑에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다들 이것만 하려고 하지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더 돈이 되는 일인데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저는 뭐 농담삼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 매출 좀 여쭤봐도 될까요? 7억 8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7억 8억이세요? 적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 면접 보러 오거나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큰 회사인 줄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를. 근데 사무실 오면 다 실망하죠. 상관없어요. 더 커질 거니까.